안녕하세요. 아이 둘을 둔 30대 중반 주부입니다. 저는 5년 전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저한테 막말과 폭언을 하기 시작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을 할 때 어린 아이 둘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남편에 맡기고 저 혼자 따로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혼자 키우려고 했지만 남편과 시댁에서는 엄마라는 사람이 능력도 없으면서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생고생만 시킬 거냐고 하면서 제 경제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에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연봉도 높았고 시댁도 잘 사는 집이었지만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편과 바로 결혼을 해서 모아 놓은 돈도 없었고 또 회사 생활도 전혀 해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눈물을 머금고 남편하고 시댁한테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아이들을 두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들을 두고 나와보니 그때 그렇게 결정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면접 교섭권으로 매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저에게 왜 자기들을 두고 엄마 혼자 나갔냐고 하면서 우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죄책감으로 아이들과 헤어지고 혼자 집에 오면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혼자서 울어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때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데려오지 못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으니까요. 그냥 나 하나만 참고 살았으면 아이들한테 아빠도 있고 슬퍼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처럼 행복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제가 혼자 힘들다고 이혼한 게 아이들한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도 들었고 또 제가 아빠와 아이들 사이를 갈라놔서 아이들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혼한 것에 대해서 아이들 생각하느라 힘들게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6개월쯤 지날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한테서 아이들 문제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랑 나랑 이혼하고 나서 아이들이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어. 당신도 잘 알지? 그래, 아이들이 엄마가 많이 보고 싶나 봐. 그래서 말이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당신이 내 집에 와서 나 대신 아이들을 봐주는 건 어때?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지금 어려서 당분간은 당신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 아이들도 당신을 보고 싶어 하고, 그렇다고 애들을 당신한테 보내자니 당신이 애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지금 당신이 있는 좁은 방 한 칸에 애들을 보내기도 그렇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좀 클 때까지만이라도 그러는 게 어떨까 해서 말이야. 당신, 지금 나랑 재결합하자는 얘기야? 아니, 그건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한 건데, 당신이나 나를 위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내가 당신 집에 가면 당신은? 나는 부모님 집에 들어가면 돼. 내가 당신하고 한 집에 있으면 당신도 불편하잖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 집에 방도 많잖아. 부모님도 외로우셔서 내가 들어왔으면 하시더라고. 그리고 애들 문제는 내가 다 얘기해 놨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돼. 아, 그래. 그럼 생각해 볼게. 저는 남편과 만나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하였습니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니 남편 말대로 아이들이 클 때까지라도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 말대로 남편이 없는 남편 집에 들어와 아이들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집에 오게 되자 무척이나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아서 너무 좋다. 그래, 우리 아들, 딸. 그런데 엄마, 응, 왜 미연아?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시 살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하고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맛있는 곳도 가서 먹고 온단 말이야. 우리도 친구들, 가족들처럼 다시 그렇게 살면 안 돼? 저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혼한 것이 이렇게나 아이들한테 그동안 상처를 주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남편과 다시 재결합해서 저 하나만 참고 살면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진지하게 남편하고 의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만나 재결합 문제를 의논하려고 남편이 있는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그런 저의 바램과 기대는 한 번에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서 들어가 살겠다고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의 지인을 통해 남편이 다른 여자 집에서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한 것도 그 여자하고 둘이 살려고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과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잠시나마 남편하고 재결합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고 무엇보다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온 가족이 다시 살 것을 기대하며 좋아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남편 집에 들어오라고는 해놓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보러 오기는커녕 새 살림을 차린 그 여자랑 전국 맛집이며 찻집, 펜션은 물론이고 저희 가족 때는 한 번도 안 가본 스키장까지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아이들을 맡겨놓고 말이죠. 그냥 저 혼자만 참고 저 혼자만 없어지면 아이들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런 저의 바램을 한 번에 무너뜨린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거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어차피 당신이랑 나랑은 이혼했고 서로의 갈 길 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야? 당신 나한테 아이들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한 거 기억 안 나? 그래서 지금 당신한테 부탁한 거잖아. 뭐라고? 어쩌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있어? 당신이 다른 여자랑 놀아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방해될까봐 나를 끌어들인 거잖아. 둘이서 오붓하게 살림집 차리려고 말이야. 그러고 보니 나를 괴롭혀서 내가 이혼하게 만든 것도 다 그 여자 때문이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도 좋은 것 아니야? 솔직히 지금 있는 거지 같은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지금 내 집이 훨씬 좋잖아.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뭐가 문제야? 아이들이 당신 좋아하잖아. 당신도 아이들 좋아하고 그러면 된 거지. 참네. 그렇게 싫으면 말이 나온 김에 실은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여자가 그 여자 자식들하고 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데 내가 집을 얻어줄 돈을 줄 테니 아이들하고 데리고 나가는 건 어때? 아이들이 나보다는 당신을 더 좋아하잖아. 너는 쓰레기야.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만난다고 하더니 너 그 여자랑 만난다고 행복하고 좋지. 내 아이들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안 도와줘도 내가 키울 거야. 너 같은 쓰레기한테 아이들을 맡기는 것보다 그냥 나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나으니까 너 언젠가는 후회할 날 있을 거다. 내가 똥물 안 묻혀도 스스로 똥물 뒤집었을 거니까.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해버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집에 와서 두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같이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나오기는 했지만 내일부터 당장 아이들을 제가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게 막막했으니까요. 하지만 울다가 내 옆에 잠든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순간 약해졌던 마음을 잡았습니다. 저만을 보고 따라온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약해지면 안 되고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가 있는 집은 아이들이 살기에 좁아서 친정집에서 도움을 받아 좀 더 큰 월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댁과 남편의 보란듯이 살 수 있는 것은 경제력을 가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였고 회사 경력도 없어서 취업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밑바닥 일부터 가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하루도 쉬지 않고 악착같이 달려들어 일을 했습니다. 사무보조일부터 시작해서 학습지, 보험 설계사, 영업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3년 후에 작은 평수지만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아이들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 지옥 같았던 지난 결혼이었는데 요새는 우리 집도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여유가 생겨 아이들과 함께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3년 남편 집에서 나온 이후로는 한 번도 아이들을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새로 살림을 차렸던 그 여자가 남편한테 그 여자의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과 연을 끊으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는 남자들한테 결혼을 빙자해서 접근해서 사기치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한테 아파트 명의도 넘어가고 모든 재산을 뜯겨서 지금 작은 전셋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순간 남편하고 재결합을 생각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말리던 말들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고쳐 쓰려고 해도 고쳐 쓸 수 없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저는 이제 아이들만 바라보고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아이들만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아이들하고 나를 생각해주는 따뜻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힘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